반갑습니다. 엣지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중중형 모델 제타입니다. 지난 12월 사전 계약 때 2,300만원대의 가격으로 등장하여 언론에서 잠깐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후 모델이 출고된 후 현재 이 차량의 가격은 2,900만원대로 외제차 치고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타의 직접 경쟁 모델인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 아반떼와 K3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제타는 한 가지 트림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1.4 TSI 프레스티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5가지 트림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트림은 SEL에서 SEL 프리미엄 등급 사이입니다. 가격은 프리미엄 기준으로 27,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3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옵션과 비교해 보자면 디지털 계기판, 우드 인테리어, 1열 시트 투톤 색상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마 2,950만원이라는 가격에 맞추다 보니 위 옵션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겠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제타 차량의 주요 옵션에는 전후면 LED 램프, 1열 통풍 시트, 1, 2열 열선 시트 및 히팅 스티어링 휠, 앰비언트 라이트, 2열 폴딩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등 자막에 보이시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옵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타의 옵션과 동급인 아반떼 CN7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아반떼는 위 기능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반떼 CN7에는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 크기도 더 크고 보스 스피커도 들어가고 차선 일탈 방지 기능과 차선 중앙 유지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옵션에서 부분의 결과는 아반떼가 점수를 가져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타의 파워트레인은 150마력의 25.5kg 포스미터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반떼는 123마력의 15.7kg 포스미터로 제타가 파워면에서 앞섭니다. 전장과 전고는 제타가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폭, 휠베이스, 공차 중량에서는 아반떼가 더 유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은 실내외 인테리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량의 공통점은 전후륜 타이어와 서스펜션이 동일하다는 점이며 눈에 보이시는 재원 중 파워트레인은 제타가 유리하지만 연비면에서는 아반떼가 더 유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를 실용적인 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휠베이스와 전폭이 더 큰 아반떼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결론을 말씀드리면 출력은 제타, 크기 면에서는 아반떼가 점수를 각각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승차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두 차량은 토션빔의 서스펜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거동과 승차감은 비슷했지만 제타의 승차감이 좀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반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저속에서 자잘한 요철을 지나갈 때나 큰 요철을 넘겨줄 때 불쾌한 진동이나 충격을 걸러주는 능력이 한 수 위였으며 속도를 높여서 중고속 영역대에서도 제타가 더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 승차감 면에서는 제타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다음은 방음 대책입니다.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소음면에서는 아반떼가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저속에서는 동일하나 100km와 넘어가는 고속에서 풍절음에 대한 대책은 아반떼가 더 우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풍절음은 마치 2010년도 중반 때 만들어진 아반떼와 K3에서 들을 법한 소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결론은 방음 대책 면에서 아반떼가 점수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계주행 영역입니다. 현장 영상을 시청하신 후 요약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엣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타 차량 한계주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와인딩 코스로 나와 있습니다. 1.4 터보인데도 불구하고 출력이 꽤 잘 나오죠. 네, 이 1.4 터보 150마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는 크루즈가 있었죠. 네, 지금은 단종이 됐지만은 제가 그 차량을 타보지는 못했고, 제가 비교할 수 있는 모델로는 아반떼나 K3 같은 준중형 현대기아 차들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또 i30 1.4 터보 차량도 있겠죠. 네, 바닥에 염화 칼슘도 많이 깔려 있고 응결진 곳에는 또 블랙 아이스가 있으므로 완전히 한계까지는 가진 않고 한 60-70% 정도 한계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량에 에코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솔직히 이 제타 차량은 컴포트한 세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스포티하게 달리는 성격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를 하시고 보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른 코스, 가파른 경사가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네, 여기 도로도 생각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와인딩 하실 분들은 와인딩 하기엔 정말 좋아요. 여기가, 네, 저 여기 한번 즐겨왔던 코스인데, 네, 지금 스포츠보드의 지금 차체 제어 장치는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아니라 수동 모드로 놓고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이제 차체의 기본기가 좋다 보니까 뭐 타이어라든지 솔직히 조향 성능도 아반떼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현대기아차 아반떼 K3 같은 경우도 이제 조향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나온 아반떼 CN7이랑 이 폭스바겐 제타 차량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조향 성능은 아반떼가 조금 근소하게 앞서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차이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바닥에 염화 칼슘 때문에 조금 미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좀 조심해서 운행을 할게요. 출력 자체는 굉장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서스펜션도 이렇게 보통 주행을 하면은 코너링을 나가게 되면은 바깥쪽에 이제 댐퍼가 눌리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타 차량은 타이어가 언더스티어 현상을 보여주는데도 이 댐퍼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 네,
양옆으로 좌우 롤링이 굉장히 적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씩 지금 미끄러지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언더스티어라기보다는 바닥에 마그네슘이 좀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네, 염화칼슘이죠. 이런 가루들이 자잘하게 지금 도로에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한 지금 미끄러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에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언더스티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타이어가 지금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지금 비명을 지르지 않는 걸로 보니까 지금 그 현상에 의한 미끄러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터보렉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거의 뭐 자연흡기 엔진 마냥 밟는 대로 그냥 나갑니다. 말 그대로. 리스폰스가 굉장히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 이제 거의 정상에 다다라갑니다. 정리하자면 무게가 더 무겁고 무게중심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드라이빙에서의 세팅은 제타가 점수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아반떼도 제타에 못지않게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롤링과 피칭을 처리하는 능력, 출력 면에서 제타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실용적인 면에서는 국내 준중형 모델인 아반떼가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준중형 모델과 제타를 비교한다면 제타의 차량 가격으로 우리나라 준중형 풀옵션 모델을 구매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결국 개인의 취향과 만족도에 따라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중형 모델 중에서 국내 차량보다는 외제차를 타고 싶은데 지갑 사정을 조금 생각해야 한다 싶으면 제타 차량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K3 GT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